예,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신의 직장, 공기업 또는 금융권에서 일고 있는 채용 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적폐청산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것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벌어져 왔던 채용 비리 문제가 지금 사회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기관 사람들이 채용 비리를 받는 것도 어이가 없고, 취준생 입장에서는 정말 대학교 4년 띵까띵까 놀다가 부모님 백으로 들어가면 정말 화가 나죠.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죠. 정말 때리고 싶겠죠. 예, 5일 그 기획재정부 저 보고에 따르면은 지금 약 40개 고대 육박을 하고 있는데, 뭐 아예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공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 공무원을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만약에 공무원의 채용 비리가 났다는 것은 이건 법을 어기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물론 뭐 공기업 같은 경우에서도 채용 비리 같은 경우는 업무 방해죄가 되지만 예를 들면 공무원을 채용 비리할 경우에는 좀 더 심한 법에 좀 더 가혹한 법이 죄가 적용이 되겠죠. 보면 이제 우선적으로 한국전력공사, 석유공사, 석탄공사, 그러니까 지역 난방공사, 석유발전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이제 상위에 랭크돼 있었고요. 보면 이제 유력 정치인들이 대거 연루된 강원랜드, 또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디자인진흥원, 부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의 채용 비리도 이번에 드러났다고 합니다. 뭐 사실 뭐 워낙 많아가지고요. 공사 이름이 뭐 여기 보니까 광물자원공사, 뭐 한국수력원자력공사, 중부발전, 남부발전, 한전 KDN, 한전 KPS, 한전 원자력 원료 가스 안전공사 등도 국정감사에서 지금 밝혀질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신의직당이라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것 중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마사회잖아요. 왜 지금 보면 마사회가 지금 연류 공공기관 순으로 보면 연봉 순위로 보면요 가장 높습니다. 뭐 평균 연봉이 9천만 원. 직업 평균 연봉이 9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뭐 한국수력 원자력 공사 순으로 해서 지금 뭐 7,600만 원에서 9,500만 원 사이를 상위 연봉 10위권에 있는 공기업들이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연봉도 상당히 높은 곳에서 지금 채용 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뭐 이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뭐 어떻게 보면 연봉 높기로는 또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죠. 다만 뭐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근속 연수가 좀 길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긴 한데,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옷을 받는 뭐 그런 기관이었지만, 아무튼 뭐 지금 같은 취업 대란 속에서는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에서 채용비에 일어났다.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좋은 신의 직장 또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직장에 뭐 어떠한 사람들은 전화 한 통으로 뭐 그 기관에 들어간다. 뭐 주 팀장 생각은 어떠세요?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분노죠, 분노. 계층 사다리를 뛰어넘을 수 없고, 처음부터 이미 그분들은 하늘에서 놀고 있고, 어찌 보면 운명이 점지되어 있는 수준까지 가 있는 거잖아요. 뭐 실수만 안 하면 잘리지도 않을 거니까 공기업은 화가 나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이제 이 문제의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된 이유가 낙하산 때문이다. 사장이 낙하산으로 내려오니까 정치인들이나 이런 등등의 사람들, 즉 정권에 부역이라기보다는 정권에 이제 좀 힘을 많이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정치인들 부분 이런 분들이 이제 각 공공기관 장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분들도 사실 누구한테 또 아쉬운 소리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사람들의 채용을 또 도와줘야 되고, 뭐 관련된 친지들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채용비가 나올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부도덕하게 들어왔다 보니까 밑에 직원들도 상당히 같이 동반적으로 이제 모럴 해저드가 일어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도덕률이 좀 무너지는 거죠.
수장부터가 좀 그러니까 비적격자가 들어오면서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같이 좀 모럴 해저드가 일어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직원은 직원대로 그리고 뭐 수장은 수장대로 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지켜야 될 룰에 있어서 조금 무뎌지는 현상. 그러면서 그 틈을 비집고 어떻게 보면 그 채용 비리에 일어나는 이런 어떤 좀 상황을 연출한다고 합니다. 질문이 있는데 예. 제가 그냥 취업 스터디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이 많았는데 거기서 어떤 오빠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보통 대기업 경영지원부는 그 기업의 상무나 좀 인맥이 있거나 이렇게 금수저인 사람들 데리고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에게 추천제식으로 뽑는다 하던데 그거 진짠가요? 뭐 사실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못해. 저는 이제 외국계 기업에 다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국내 금융기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들은 바로는 뭐 정표팀장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있었다는 얘기도 저도 좀 들었어요. 이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도 좀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좀 섭섭해할 얘기지만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예금을 유치한다든지 또 예탁금을 유치한다든지 증권회사로서는 또 보험사로서는 여러 가지 뭐 계약을 유치한다든지 할 때 상당히 큰 계약, 또 뭐 단체 계약, 또는 법인들에 의해서 뭐 계약이 이루어질 때 뭐 반대급부로 뭐 우리 자식을 해달라 또는 뭐 이런 등의 요청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채용 비리들이 뭔가 반대급부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뭐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금융감독원에서라든지 금융위라든지 또는 뭐 이름 모를 고위층에 있는 정치인들이 내가 너희들이 이번에 걸린 뭐 금융감독원에 걸린 이 사안을 무마해 줄게 라고 하면서 뭐 그걸 무마해 주는 대가로 이제 뭐 누구누구의 자제분을 뭐 알선해 달라 또는 뭐 채용을 해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해지는 거죠. 왜냐면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일단 내가 잡자고 들어가면 안 잡히는 게 없어요. 제가 이제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금융권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이걸 찾고 늘어지겠다라고 하면 안 잡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정당국이라든지 또는 어떤 정치인이라든지 유력 정치인들의 어떤 입김에 되게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제일 좋은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권도 뭐냐면 본인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고 그 법을 만약에 어겼을 때는 그 직원이 처벌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채용 비리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간단하거든요. 내가 우리 회사가 이번에 법을 어겨서 내가 1,000억을 벌겠다 라고 하면 그 어떤 직원들이 그 잘못을 벌였을 때 내가 뭐 범법 행위를 한 대가로 간판에 갔다 오는 대가 1,000억을 벌겠다. 뭘 감수하고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그랬을 때 이제 반대적인 페널티는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권에서 일어나는 뭐 여러 가지 자잘한 어떤 범법 행위에 대해서 무마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이런 채용 비리가 이제 뭐 채용이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겠죠. 뭐 돈을 줄 수도 있겠지만 누가 뭐 돈가방을 007 가방에다 돈을 받아가지고 올 수도 있겠지만 뭔가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누구 자식 하나 도와줬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관대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받으면 약간 내가 좀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지만 뭐 대신 뭐 내 자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하나 봐줬다. 뭐 그러면 왠지 좀 내가 좀 그래도 덜 나쁜 짓을 한 것 같은 느낌. 사실 이번 일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채용 비리라는 것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누구 아들 하나 또는 누구 내 조카 또는 누구 내가 아는 뭐 내 선후배들의 자식을 내가 잘 봐줬다라는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공적인 포지셔닝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너무나 또 관대히 여겼던 우리나라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마치 자기 자리에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정도. 근데 사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 사람이 들어옴으로써 정당하게 들어올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부분도 너무 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금융기관들이 이제 너무 커진 나머지 사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금융기관도 뭐 4대 금융은행 같은 경우는 거의 상당히 많은 공적 자금이 들어가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 어떤 돈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 그래서 내가 누굴 뽑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 그래서 내 친구의 자식을 뽑고 뭐 조카를 뽑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취업난이라서 이렇게 됐다라는 개념을 떠나서 취업난과 상관없이 아무리 사람들이 취업이 잘 되고 이랬을 때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예, 그렇다는 거죠. 이제는 사기업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커버린 뭐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거의 공무원에 준하는 공정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지금 이슈가 되는 것처럼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상당히 뭐 30대 그룹 같은 경우까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큰 대기업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이제 공정 경쟁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규모가 커져 있잖아요. 예. 뭐 우리가 공정 경쟁이라는 것은 독과점, 그러니까 독점이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 때만 우리가 가정에 의해서만 우리가 실현될 수 있는 거거든요. 독점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공정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 같은 경우도 아무리 자유시장 경제지만 독점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이라는 규모가 워낙 큰 기업들이 지금 포진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과연 자유 경쟁사에서 내가 유력한 자재들의 인재를 뽑아서 사업을 넓혀가는 데서 공정 경쟁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규모가 커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생태계 안에서는 일정 규모가 이상인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채용 과정부터 지금까지는 어떤 매출이라든지 어떤 사업 영역에 대한 어떤 부분 프로세스만 봤다면 이제는 채용 과정까지도 거의 공무원에 준하는 공정한 프로세스를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요번 어떤 그 사회 이슈, 요번에 그 이슈가 됐던 그 채용 비리 사건의 즈음에서 제가 드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투명하게 공개하자. 예, 그러니까 좀 말하자면 이제 법적으로 아예 좀 채용 비리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뭐 내규를 좀 만들자는 거죠. 뭐 단순히 이제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잘하자 이게 아니라 일정 규모 수준의 이상의 기업에 있어서는 좀 더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법률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법 규제를 좀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수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미래에 또 고객이 될 수 있는 건데 너넨 돈 없으니까 고객 하던지 말던지 내가 갑이야 이런 마인드보다는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내가 정말 공정하게 경쟁에서 떨어졌구나, 다음에 다시 더 잘 준비해서 지원해 봐야지, 이렇게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네요. 뭐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얼마 전에 그 우리은행 행장이 이제 사표를 내셨어요. 이광구 이제 우리은행 행장이 사표를 냈는데 이유는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됐던 특혜 채용 문제. 지금 금융권에서는 지금 난리가 난 게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다 어떤 은행이고 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다들 지금 초긴장에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도 위에는 위에대로 긴장이 들어가 있고 밑에는 밑에대로. 왜? 실제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지금 다 전수조사를 하게 돼 있으니까 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이러다 뭐 내가 혹시 이런 의심을 받는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건, 이 지금 파동으로 인해서 금융감독원 뭐 부원장보 같은 경우는 검찰에 구속된 상태고, 그리고 지금 농협금융지주 회장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런 어떤 구설수에 지금 올라 있는 상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뭐 단순히 지금 뭐 어느 하나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금융 당국에 의해서 채용 과정에 대한 어떤 그 점검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달을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금융권 안에서는 상당히 초긴장 모드, 뭐 인사부 같은 경우는 지금 잘못하면 내 자리를 내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현재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채용 비리 문제는 청년들의 그 미래의 꿈을 앗아간다라는 어떤 추상적인 말보다 국가 시스템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좀 더 뚜렷한 투명한 그 인선 시스템을 마련해서 어느 은행이든 어느 공기업이든 어느 금융기관이든 전혀 국민들이 봤을 때 의심스럽지 않은, 그리고 의심을 받지 않을 만한 그런 프로세스를 빨리 구축해야 국민들이 보기에 또 청년들이 보기에 이 나라가 믿을만한 나라다, 최소한 자리를 가지고는 장난치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